하늘이 무너진 날, 저는 처음으로 날개를 잃었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무전이 끊기고 항로가 막히고 비행기가 땅에 묶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날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는 걸이요. 승무원이 된 이후 수백 번의 비행을 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승객들의 불안한 눈빛, 조종사들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 언제 출발할 수 있는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언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평범한 인천행 항공편을 준비하던 그 아침 말이죠. 저는 라일라 누르자노바입니다. 29살 카자흐스탄 국영항공사 승무원이죠. 오늘도 평소처럼 인천행 KC-247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하기 시작했고 저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륙 준비가 끝날 무렵 조종석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이 전면 다운됐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전도, 항로 안내도, 심지어 공항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거든요. 승객들 사이로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륙하지 않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시 기술적인 점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묶였어요. 하늘이 완전히 막힌 거죠. 승객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고 기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가슴을 움켜쥐며 호흡을 거칠게 내쉬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승객들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자리를 돌아다니며 안심시켰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게요. 제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비록 제 마음속도 불안으로 가득했지만요. 몇 시간 후 드디어 비상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된 공항이 아닌 인근 공항에 내려야 했어요.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시스템은 불안정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죠. 착륙 후 공항은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승객들은 언제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의 짐을 찾아주고 숙박시설을 연결해 주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항공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원인은 중국에서 제공한 통합항공 관제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이튿날 본사에 복귀했을 때 간부들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에르잔 카이르 부사장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불가피했다. 중국과 새로운 협약만 체결하면 문제없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님, 승객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형도 아니고 시스템의 부품도 아닙니다. 에르잔 부사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누르자노바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우리 항공사, 우리나라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하늘을 나는 일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마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 마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편 운항은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12시간 넘게 계류장에 묶인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언제쯤 출발할 수 있나요? 승객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저희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본사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VIP 승객이 탄 비행기가 우선적으로 복구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일반 승객들은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즉시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승객은 평등해야 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회사 방침을 따르세요. 더 이상 문제 제기하면 징계 조치할 겁니다. 그때였어요. 승객 중 한 분이 급작스럽게 쓰러진 거예요. 고혈압 환자였는데 장시간 대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구급차도 공항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시스템 마비로 인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환자분을 업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서 우연히 한국 기술팀을 만났습니다. 강혜원이라는 분이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들은 카자흐스탄 정부 요청으로 항공 시스템 복구 지원에 왔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술진만 보아왔거든요. 강혜원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저희는 시스템을 복구하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러 왔어요. 병원에서 환자분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강혜원 씨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로운 시스템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카자흐스탄만의 독립적인 항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날 한국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상진이라는 엔지니어가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48시간 만에 공항 운영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복구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박상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느릿느릿할 수는 없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본 시스템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시스템은 우리를 관리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걸로 스타트업도 할 수 있겠네요. 박상진 씨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을까? 다른 시스템,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 수도 있을까? 한국이 우리와 정말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박상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라일라 씨, 이 공항 시스템을 보세요. 이제 단순히 복구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시스템이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 나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박상진 씨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죠.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지는 거니까요. 언젠가 카자흐스탄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도 단순히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팀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전용기마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비행기도 시스템 마비에 갇혀 있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정부는 패닉 상태였어요. 국제회의 참석도 못하고 외교 일정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가 신뢰도 추락이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팀의 전세기 정비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배정받은 업무였는데 이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박상진 씨와 함께 비행기를 점검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백업에 백업을 준비해요.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이 작동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스템을 한 곳에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모든 걸 중국 시스템에 의존했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강혜원 씨도 함께 와서 대화에 참여했어요. 라일라 씨는 왜 계속 이 나라에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제 고향이니까요.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강혜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라일라 씨는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하죠. 승무원 경력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국제적인 경험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저는 제가 가진 날개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려갈 땅이 필요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곳이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혜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땅이 라일라 씨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요? 라일라 씨의 날개를 꺾으려 한다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회사는 징계를 운운했고 정부는 외면했어요. 박상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일라 씨, 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일라 씨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하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걸까? 이 나라는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대통령이 한국팀이 제공한 임시 비행기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강혜원 씨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라일라 씨,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일라 씨가 진짜 속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짜 나라란 무엇일까? 단순히 태어난 곳일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곳일까? 한국팀이 떠난 후 공항은 다시 정상화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사람을 위한 기술,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있다는 걸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항공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어요.
강혜원 씨가 추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신청했어요. 뭔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이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놀랐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다니. 디지털 환승 시스템도 신기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번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게 자동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것도 제 언어로요. 카자흐어는 아니었지만 러시아어로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한국어를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카페 점원이 달려와서 지갑을 건네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점원의 눈에서 진짜 걱정이 보였어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러자 점원이 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상했어요. 지갑을 찾아준 것 정도로 왜 이렇게 감동받는 걸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짜 배려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강혜원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라일라 씨, 어때요? 인천공항 처음 보시죠?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강혜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맞았어요. 카페 점원의 그 따뜻한 눈빛, 입국 심사관의 친절한 안내, 심지어 공항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달랐어요. 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마음이 있네요. 제가 중얼거리니 강혜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숙소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카자흐스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바빠요? 제가 물어보니 강혜원 씨가 웃었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목표가 분명해서 그래요. 무엇을 위해 뛰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뛸 때는 무엇을 향해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뛰는 것 같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불빛들이 모두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전기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꿈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스템이 언제 무너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꿈에서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래쪽에는 믿을 수 있는 땅이 있었고 언제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승무원 재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배웠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를 배웠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국내선 체험 근무도 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이었는데 비행 중에 어린 승객이 갑자기 고열을 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한국 승무원들의 대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즉시 기내에 있던 의료진을 찾았고 지상과 연결해서 응급 의료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선배 승무원이 답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정말 그랬어요. 신속했고, 정확했고, 따뜻했어요. 그 어린 승객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교육 과정에서 박상진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항공 시스템 기술 특강을 담당하고 있었죠. 라일라 씨, 한국은 어때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다르네요.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식 기술이에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죠. 특강 시간에 박상진 씨가 보여준 사례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도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관광 정보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라일라 씨도 체험해보세요. 지하철 타고 명동 가보세요. 외국인 혼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박상진 씨의 말에 저는 도전해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역에는 다국어 안내방송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길 찾기도 쉬웠어요.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지나가던 시민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어디 가세요? 한 대학생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니 천천히 한국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직진하시고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날 저녁 박상진 씨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친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의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박상진 씨가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한강 야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신뢰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까? 박상진 씨, 한국에서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물론이죠. 전쟁도 겪었고, 가난한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카자흐스탄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개인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일라 씨는 어떤 꿈이 있어요? 박상진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시스템이 무너져서 무서워하지 않게 믿을 수 있는 항공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박상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에서 그 꿈을 펼쳐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라일라 씨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내 꿈을 여기서 펼칠 수 있을까?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귀화를 신청하기로 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강혜원 씨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라일라 씨, 정말 확실해요? 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네. 확실해요. 저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이 한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가족이었어요. 특히 어머니 디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을 잊을 수 없어요. 라일라, 정신이 나갔니? 조국을 버릴 셈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널 키운 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라고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곳을 찾은 거예요. 그게 조국을 버리는 거야. 내 뿌리를 잇는 거라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은 다 비슷해. 너를 진짜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한국은 달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대화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영원히 외국인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저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말 잘 듣는 직원으로만, 정부에서는 통계 숫자로만 취급받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회사에서 제게 한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구적 사고에 물들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식이었죠. 에르잔 부사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누르자노바 씨, 한국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사장님, 조국이 먼저 나를 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문제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진실인데요. 이 나라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제 꿈을 지지해주지도 않고요. 그날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니, 조국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난 곳이에요.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라일라야, 너 정말 가는 거니? 네, 가야 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후회하면 어쩔 거야.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귀화 서류를 제출하는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강혜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나일라 씨,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이에요.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1년 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는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승무원 유니폼이지만 뭔가 더 당당해 보였달까요? 이제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첫 국제선 비행은 카자흐스탄행이었어요. 정말 기묘한 기분이었죠. 제가 떠나온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제는 다른 나라 항공사 승무원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승객들 중에 카자흐스탄 가족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두 아이였는데 어린 딸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카자흐어로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뭐가 무서워요. 딸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말 할 줄 알아요. 물론이죠. 언니도 카자흐스탄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어머니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하세요? 더 좋은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비행 동안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카자흐어로 안내할 수 있어서 승객들이 편안해했고 한국의 서비스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모실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린 딸이 내릴 때 한 말이었어요. 언니, 나도 커서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어. 몇 달 후, 저는 신입 승무원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연수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정말 뜻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승무원의 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수생들에게 말했어요.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한 연수생이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예요. 여기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바꿔야죠. 한국에서 배운 걸 전파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저는 제 역할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어느 날 카자흐스탄 승무원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배님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제가 시스템 마비 사태 때 도왔던 승객의 딸이었어요. 그때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선배님 모습을 보고 저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전달하는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귀하는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거라는 거요. 이제 저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비행하는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었죠. 2년 후, 저는 유엔 항공포럼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다문화 항공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연설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절망, 한국에서의 희망,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역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연설 당일, 무대에 올라서니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누르자노바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승무원입니다. 제 소개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항공업이 시스템 마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국가도, 기술도, 항공사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항공업 종사자들이 공감한다고 말해줬어요. 한 카자흐스탄 대표가 말했어요. 라일라 씨 덕분에 우리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항공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특별한 승객들을 만났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버지와 딸이었는데 딸이 한국 대학교에 유학 오는 길이었어요. 한국이 처음이에요? 제가 카자흐어로 물어보니 아버지가 놀라며 답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많이 떨리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히 공부하기에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딸아이가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 정말 깨끗하다. 하늘도 맑고.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여기가 천국 같구나.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은 제게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활주로의 불빛들이 안전한 착륙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기술은 결국 인간을 날게 하는 것이라는 거요. 물리적으로 하늘을 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한국의 항공공항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감동의 매개체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한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풍경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요. 하늘을 나는 자유, 꿈을 펼치는 자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있어요. 하늘을 건너온 제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조국의 의미인 것 같아요.